인천항 북은 낡은 공업지대에 가장 후미진 골목 끝자락에 자리한 강철 정비소는 시간의 흐름마저 비껴간 듯한 곳이었다. 칠이 벗겨지고 녹슨 셔터문은 언제나 절반쯤 내려져 있었고 그 안은 온갖 고물과 낡은 기계 부품들로 가득 차 어둡고 스산한 기운마저 감돌았다. 이곳의 주인이자 유일한 기술자인 강대호 씨는 올해로 60을 간 넘긴 퇴역 군인이었다. 한때는 푸른 창공을 누비는 전투기들의 심장을 어루만지던 대한민국 공군 최고의 항공 정비사였지만 이제는 동네 사람들의 고장난 농기구나 낡은 오토바이를 고쳐주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신세였다. 그의 손은 여전히 기름때와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고 매서운 눈빛은 젊은 시절의 총기를 간직하고 있었지만 그의 천재적인 기술을 알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시대는 변했고 그가 다루던 구형 엔진들은 첨단 전자장비로 무장한 신형 엔진들에게 자리를 내준 지 오래였다. 가끔 밤늦도록 홀로 작업등을 켜놓고 복잡한 기계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그의 모습은 마치 잊혀진 시대의 마지막 장인이 홀로 고독한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의 작업대 한쪽에는 빛바랜 훈장 몇 개와 젊은 시절 동료들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만이 그의 화려했던 과거를 희미하게 증명해주고 있을 뿐이었다. 같은 시각 인천국제공항에 한 경납관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대한민국 굴지의 IT 기업 넥서스테크의 젊은 총수 한서연 대표의 전용기 글로벌윙 G9000이 원인 모를 고장으로 발이 묶인 지 벌써 사흘째였다.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로 알려진 이 주문 제작형 럭셔리 제트기는 다음 주에 있을 국제기술 포럼 참석 및 대규모 투자 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다. 하지만 국내 최고의 항공 엔지니어들과 G9000 제조사에서 급파된 전문가들까지 총동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장의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시간만 허비하고 있을 겁니까?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오늘 안으로 원인을 찾아내세요. 한서연 대표의 차가운 목소리가 경납고 안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와는 달리 냉철한 판단력과 카리스마로 젊은 나이에 거대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실망감이 역력했다. 이번 포럼은 그녀에게도 회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기회였고 이대로 전용기가 뜨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판이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만 엔진 시스템과 항법 장치 간의 복합적인 오류로 추정될 뿐 정확한 원인을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존의 어떤 매뉴얼에도 없는 희귀한 사례입니다. 수석 엔지니어의 보고는 절망적이었다. 최신 진단 장비와 컴퓨터 시뮬레이션도 이 미스터리한 고장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유령이 비행기의 신경망 어딘가에 숨어 장난을 치고 있는 것 같았다. 한서연은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누르며 잠시 눈을 감았다. 이 비행기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그녀에게 남겨주신 유산이자 그녀의 꿈을 상징하는 존재이기도 했다. 어떻게든 다시 날게 해야만 했다. 혹시 예전에 공군에서 특별한 기체를 다루셨던 분들이나 지금은 은퇴하신 원로 기술자분들 중에 이 기종과 유사한 시스템을 경험해 보신 분은 없을까요? 공식적인 기록 말고 비공식적인 루트라도 좋습니다. 뭐라도 좋으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알아봐 주십시오. 그녀의 절박한 지시에 비서실장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다급하게 어딘가로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가고 있었고 거대한 경납고 안의 최첨단 제트기는 마치 날개를 다친 거대한 새처럼 고요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한서연에게 다가와 보고했다. 대표님 아주 희박한 가능성입니다만 인천항 근처 낡은 공업지대에 한때 공군에서 전설의 손이라 불렸던 퇴역 정비사가 한 분 계시다고 합니다. 강대호라는 분인데
지금은 거의 폐인처럼 지내신다는 소문도 있고 워낙 괴팍한 성격이라 만나주실지도 미지수입니다. 전설의 손패인 한서연은 미간을 찌푸렸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분을 지금 당장 모셔오세요. 아니,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결정에 비서실장과 엔지니어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그녀의 결정을 막아설 수는 없었다. 한서연은 자신이 직접 이 마지막 희망의 끈을 확인해야만 했다. 잊혀진 거장과 최첨단 제트기의 기묘한 만남이 그렇게 예고되고 있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운명의 톱니바퀴가 소리 없이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한서연 대표와 그녀의 비서실장 그리고 2명의 건장한 수행원은 강대호 씨의 강철 정비소를 찾아 희망동의 가장 깊숙한 골목으로 향했다. 어젯밤 늦게까지 이어진 회의와 긴장감으로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한 한서연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듯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기대감은 조금씩 불안감으로 바뀌어갔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곳은 점점 더 좁고 허름한 골목길이었고 세련된 검은색 세단은 금방이라도 양옆에 낡은 담벼락에 긁힐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나아갔다. 마침내 차가 멈춰 선 곳은 간판조차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낡고 지저분한 작은 정비소 앞이었다. 굳게 닫힌 셔터 문은 반쯤 녹이 슬어 있었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이곳이 사람이 있는 곳임을 겨우 알려주고 있었다. 한서연의 비서실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비소와 손에 든 주소를 번갈아 확인했다. 대표님, 정말 이곳이 맞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저희가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이 아닐지. 비서실장의 말에는 노골적인 실망감과 의구심이 묻어났다. 수행원들 역시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런 누추한 곳에 그 전설의 손이라 불렸던 인물이 정말로 있단 말인가. 한서연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 역시 눈앞의 광경에 할 말을 잃었지만 이대로 돌아설 수는 없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 보죠. 그녀가 차에서 내리자 수행원들이 급히 뒤따랐다. 한서연은 녹슨 셔터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가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려 할 때 셔터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안쪽에서부터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다. 문이 열리자 어둠침침한 내부와 함께 퀴퀴한 기름 냄새가 훅 끼쳐왔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고해진 작업복 차림의 한 노인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깊게 팬 주름, 그리고 온몸에 배어있는 듯한 고된 노동의 흔적. 강대호였다. 그는 갑작스러운 방문객들의 모습에 조금 놀란 듯했지만 이내 무심한 표정으로 그들을 쏘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마치 모든 세상사에 지쳐버린 사람처럼 공허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날카로운 기운을 품고 있었다. 뉘시오. 강대호의 목소리는 거칠고 낮았다. 한서연이 앞으로 나섰다. 강대호 선생님 되십니까? 저는 넥서스 테크의 한서연이라고 합니다. 실례지만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강대호는 한서연과 그녀의 뒤에 서 있는 번쩍이는 정장 차림의 사람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희미하게 떠올랐다. 넥서스 테크, 대단한 양반들이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로 행차하셨소. 보다시피 여긴 당신네들 같은 사람들이 올 만한 곳이 못 되는데. 그의 말투는 노골적으로 비꼬는 듯했고 한서연의 수행원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비서실장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한서연은 손짓으로 그를 제지했다. 강 선생님, 저희가 급히 도움이 필요해서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저희 회사 전용기 글로벌 윙 G 간천 기종이 현재 원인 모를 고장으로 인천공항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을 모두 불렀지만
아직까지 원인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서연은 최대한 정중하고 간절한 어조로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강대호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그는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무심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글로벌 윙 G99000이라. 이름 한번 거창하구먼. 그런 최첨단 비행기는 부품만 갈아 끼우면 뚝딱 고쳐지는 거 아니었어. 나 같은 늙은이 기술이 필요할 리가 없을 텐데. 강대호가 심드렁하게 말했다. 그의 말에는 현대 기술에 대한 불신과 함께 자신을 찾아온 이들에 대한 반감이 섞여 있는 듯했다.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다. 한서연이 다급하게 말을 이었다. 이번 고장은 단순한 부품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선생님의 오랜 경험과 특별한 기술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듣기로는 선생님께서 과거 공군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정비 실력을 가지셨다고. 강대호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요. 나는 이제 손 놓은 지 오래요. 녹슨 고물이나 만지작거리는 늙은이한테 뭘 기대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요. 돌아가시오. 당신네들 문제는 당신네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는 게 좋을 거요. 그는 매몰차게 등을 돌리려 했다. 한서연은 절박해졌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그를 붙잡았다. 선생님 보수는 원하시는 만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제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이번 비행은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강대호가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빛이 순간 번뜩이는 것 같았지만 이내 다시 차갑게 가라앉았다. 돈이라. 당신네들 같은 부자들은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세상에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있어. 내 기술도 그중 하나고. 그는 다시 한번 매몰차게 돌아섰다. 이번에는 정말로 그들을 외면하려는 듯했다. 한서연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듯한 절망감이 그녀를 덮쳐왔다. 그때 그녀의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와 작은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거기에는 G9000 기종의 복잡한 엔진 설계도와 함께 지금까지의 고장 기록 및 점검 데이터가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한서연은 그것을 받아들고는 마지막 용기를 내어 강대호의 등 뒤에 대고 외쳤다. 선생님, 이것만이라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것은 G9000의 엔진 설계도와 고장 기록입니다. 선생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만약 선생님께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신다면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함께 체념마저 묻어 있었다. 강대호는 작업대 앞에 멈춰 선체 등을 돌리고 서 있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한서연은 태블릿 PC를 그의 작업대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과 함께 비서실장과 수행원들에게 돌아가자는 눈짓을 보냈다. 그들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정비소 문을 나서려 할 때였다. 잠깐, 아주 작지만 분명한 강대호의 목소리가 그들의 발목을 붙잡았다. 한서연은 멈춰서서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강대호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였지만 그의 손이 어느새 작업대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향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거칠고 투박한 손가락이 화면 위를 가만히 쓸어내렸다. 골목 안의 시간은 다시 한번 멈춘 듯했고 오직 그의 손끝에서 펼쳐질 미지의 가능성만이 희미한 불빛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강대호의 거칠고 투박한 손가락이 태블릿 PC의 차가운 화면 위를 천천히 쓸어내렸다. 그의 등 뒤에서는 한서연과 그녀의 일행이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그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강대호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였지만 그의 온 정신은 화면 속 복잡한 설계도와 빼곡한 데이터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듯했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가 펴지기를 반복했고 가끔씩 알 수 없는 짧은 신음소리가 그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정비소 안에 낡은 벽식의 초침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려왔다. 한서연은 타들어가는 속을 애써 감추며 초조하게 그를 기다렸다. 이대로 그가 아무 말 없이 태블릿을 내려놓는다면 정말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선생님, 한서연이 간절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이 비행기에는 단순한 사업적 가치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몇 주 뒤 아프리카 오지의 아이들에게 전달될 긴급 의료 구호품과 백신 수송 임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다면 수백 명의 소중한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짓이나 과장이 없었다. 그것은 진심이었고 절박함이었다. 강대호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움찔하는 것을 한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어쩌면 돈이나 명예보다 이런 인도적인 사명감이 그의 잊혀진 열정에 불을 지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피어올랐다. 강대호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는 태블릿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하기를 반복하며 마치 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하듯 데이터를 꼼꼼히 살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허무함이나 현재의 냉소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날카로운 분석력과 문제 해결을 향한 본능적인 집요함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거칠었지만 아까와는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이 기종, 엔진 제어 시스템과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 사이에 미세한 전작이 간섭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혼잣말에 가까웠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도 전문적이고 핵심을 꿰뚫는 것이어서 한서연의 비서실장과 수행원들은 물론 전화기 너머로 상황을 보고받고 있던 수석 엔지니어마저도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지난 사흘간 수많은 가능성을 점검했지만 그런 식의 복합적인 간섭 현상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혹시 이 제트기 엔진의 일부 부품이 구형 RF7 시리즈 엔진의 설계를 기반으로 개량된 것은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강대호는 말을 하다 말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직접 보지 않고서는 확신할 수 없겠군. 그는 마침내 천천히 몸을 돌려 한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다.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맹수처럼 형형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가봅시다. 공항으로. 그 한마디에 한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핑그르르 맺혔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길, 강대호는 한서연의 고급 세단 뒷좌석에 앉아 창밖만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그가 군에서 전역한 이후 수십 년 동안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실감하게 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지하수천여의 복잡한 시스템과 씨름을 시작한 듯했다. 경락고에 도착했을 때 거대한 글로벌 윙 G2 탄듀얼의 위용은 강대호를 압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도전의식을 자극하는 듯했다. 비행기 주변에는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엔지니어들이 최첨단 장비들을 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갑자기 나타난 기름때 묻은 낡은 작업복 차림의 노인을 의아하고 불신 가득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대표님 이분은 수석 엔지니어가 한서연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표정에는 노골적인 의구심이 서려 있었다. 강대호 선생님이시다. 오늘부터 우리와 함께 G9천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다. 한서연이 단호하게 소개했지만 젊은 엔지니어들의 수군거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실례지만 어르신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최신 장비로도 찾아내지 못한 원인을 파악하실 생각이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한 젊은 엔지니어가 다소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는 질문을 던졌다. 강대호는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거대한 제트기의 엔진 부분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비행기 주위를 한 바퀴 돌며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기체의 표면을 손으로 쓸어보기도 하고 특정 부위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듣는 듯한 기이한 행동을 하기도 했다. 젊은 엔지니어들은 그의 그런 모습을 보며 어이없다는 듯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한참 동안 비행기를 살피던 강대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첫 번째 요구는 모든 이들을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다. 혹시 경납고에 구형 아날로그 오실로스코프나 수동식 멀티미터 같은 거 있어? 아니면 RF7 계열 엔진의 구형 정비 매뉴얼이라도 찾아줄 수 있겠어? 최첨단 디지털 장비가 넘쳐나는 이곳에서 그는 마치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낡은 장비와 자료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수석 엔지니어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한서연의 단호한 눈빛에 어쩔 수 없이 수배를 지시했다. 강대호는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거대한 기계와의 교감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아주 오랜만에 잊고 지냈던 뜨거운 열정이 다시금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수석 엔지니어의 지시에 따라 경납고 구석 창고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아날로그 오실로스코프와 수동 멀티미터가 힘겹게 모습을 드러냈다. 젊은 엔지니어들은 마치 박물관 유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것들을 강대호 앞에 가져다 놓았다. RF7 계열 엔진 매뉴얼은 다행히 공군 출신의 한 원로 기술자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던 것을 수소문 끝에 겨우 구할 수 있었다. 강대호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작업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는 경납고 한쪽에 작은 작업등을 가져다 놓고 자신이 가져온 낡은 공구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수십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그의 손때가 묻은 렌치와 드라이버 플라이어 같은 것들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다. 그것들은 최신 장비들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었지만 강대호에게는 자신의 일부와도 같은 존재들이었다. 그는 가장 먼저 비행기의 거대한 엔진 덮개를 열어젖히고 그 안으로 머리를 깊숙이 들이밀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라면 각종 센서와 컴퓨터를 연결하여 내부 상태를 파악하려 했겠지만 강대호는 달랐다. 그는 마치 의사가 환자를 청진하듯 엔진의 특정 부위에 귀를 대고 아주 작은 소리에도 집중했다. 그의 손가락은 복잡하게 얽힌 전선과 파이프들을 섬세하게 더듬었고 때로는 코를 킁킁거리며 미세한 기름 냄새나 타는 냄새를 맡으려는 듯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그의 이런 비과학적이고 원시적으로까지 보이는 진단 방식에 젊은 엔지니어들은 처음에는 어이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리거나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저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저렇게 해서 뭘 알 수 있다는 거죠. 차라리 점이라도 쳐보시라고 하는 게 낫겠네. 그들의 수군거림이 강대호의 귀에도 들렸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기계와의 교감에 집중되어 있었다. 한서연은 그런 엔지니어들의 태도에 눈살을 찌푸렸지만 강대호의 작업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애써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심정으로 그의 모든 행동을 숨죽여 지켜볼 뿐이었다. 강대호는 낡은 매뉴얼을 펼쳐놓고 자신이 직접 손으로 그린 듯한 복잡한 회로도와 비교하며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했다. 그는 가끔씩 한서연이나 수석 엔지니어에게 아주 짧고 건조한 질문을 던졌다. 이 비행기 최근 장거리 비행 중에 극심한 난기류를 만난 적이 있어. 엔진 시동 시 특정 RPM 구간에서 미세한 진동 패턴 변화가 감지된 데이터는 없는가? 그의 질문들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핵심을 찌르는 것들이어서
엔지니어들은 자신들이 간과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했다. 그들이 최신 진단 장비의 수치에만 의존하는 동안 강대호는 기계의 역사와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몇 시간이 흘렀다. 강대호는 지친 기색도 없이 작업에 몰두했다. 그는 아날로그 오실로스코프의 작은 화면에 나타나는 파형을 응시하며 미세한 떨림을 감지해냈고 수동 멀티미터의 반을 끝이 가리키는 아주 작은 저항값의 변화도 놓치지 않았다. 그의 손놀림은 느렸지만 정확했고 그의 판단은 직관적이었지만 놀랍도록 예리했다. 수석 엔지니어인 최민주는 처음에는 강대호의 방식을 무시하려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비범함에 조금씩 압도당하는 것을 느꼈다. 강대호가 지적하는 부분들은 자신들이 수없이 스캔하고 데이터를 분석했지만 정상 범위라고 판단했던 곳들이었다. 하지만 강대호는 그 정상 범위 안에 숨겨진 아주 미세한 불균형이나 잠재적인 문제점들을 마치 귀신처럼 찾아내고 있었다. 어르신, 저희 최신 스캐너 분석 결과로는 그 부분의 전압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최민준이 조심스럽게 이의를 제기하려 할 때마다 강대호는 짧게 대꾸했다. 자네들 장비는 너무 똑똑해서 진짜 문제는 못 보는 법이지. 기계라는 건 살아있는 것과 같아서 가끔은 사람 손길이 필요한 법이야. 그의 말에는 수십 년간 기계와 씨름해온 장인의 깊은 통찰과 고집이 묻어 있었다. 한서연은 강대호의 그런 모습에서 아버지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녀의 아버지 역시 평생을 기계와 함께 살아온 엔지니어였고 늘 기계에도 영혼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강대호에 대한 신뢰감을 키워가고 있었다.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강대호는 마침내 엔진룸에서 나왔다. 그의 얼굴은 땀과 기름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이상할 정도로 맑고 빛나고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이나 말없이 거대한 제트기를 응시했다. 경납고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입이 열리기만을 숨죽여 기다렸다. 마침내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확신에 찬 어조가 담겨 있었다. 알제어스 갓건. 그 한마디에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문제는 하나가 아니었어. 아주 교활한 놈들이었지. 서로 다른 곳에 숨어서 아주 미세하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전체 시스템을 교란시키고 있었던 게야. 그는 손가락으로 엔진의 특정 부분과 조종석 계기판 아래쪽의 복잡한 배선 부분을 차례로 가리켰다. 이놈과 저놈이었어. 둘 중 하나만 고장났다면 자네들 장비로도 쉽게 찾았겠지만 이놈들은 마치 서로 짝이라도 한 것처럼 교묘하게 숨어 있었지. 이런 건 경험 많은 늙은이 눈에나 보이는 법이야. 그의 말에 젊은 엔지니어들은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첨단 기술과 지식이 이 늙은 정비공의 수십 년 경험과 직관 앞에서 무력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강대호는 그들의 표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서연을 향해 말했다. 수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요. 부품 몇 개는 새로 만들어야 할지도 모르고. 하지만 날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소. 그의 마지막 말은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던 죄수에게 내려진 한 줄기 구원의 빛과도 같았다. 한서연의 눈가에 다시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이번에는 절망이 아닌 희망의 눈물이었다. 강대호의 진단이 내려진 후 거대한 경납고는 다시 한번 분주한 움직임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의 절망적인 부산스러움이 아니었다. 그의 지휘 아래 모든 작업은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다. 젊은 엔지니어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강대호가 지적한 문제점들과 그가 제시하는 해결책의 논리 정연함에 점차 압도당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치 전설적인 지휘자의 손짓에 따라 움직이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처럼 그의 지시에 따라 부품을 분해하고 점검하고 새로운 연결을 시도했다. 강대호는 마치 수십 년 동안 이 순간만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지친 기색도 없이
작업에 몰두했다. 그의 손은 여전히 거칠고 투박했지만 복잡한 기계 부품을 다루는 그의 손놀림은 놀랍도록 섬세하고 정확했다. 그는 때로는 아주 미세한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고 때로는 손끝의 감각만으로 부품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의 모습은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잊혀졌던 고대의식을 집전하는 주술사처럼 신비롭기까지 했다. 가장 큰 문제는 그가 지적한 두 가지 핵심 부품이었다. 하나는 엔진 제어 시스템 내부의 아주 작은 회로 기판이었는데 특정 조건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전자기파 간섭으로 인해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었다. 다른 하나는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와 연결된 낡은 방식의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이었는데 이것이 간헐적으로 잘못된 신호를 보내 전체 시스템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각각 독립적으로는 큰 이상을 보이지 않았지만 서로 결합하여 최첨단 진단 장비로도 찾아낼 수 없는 교묘한 오류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이 회로 기판은 교체하는 것보다 새로 설계하는 것이 낫겠소. 기존 부품의 결함을 보완하고 전자기파 차폐 기능을 강화해야 하오. 강대호가 말했다. 그리고 이 변환기는 요즘엔 거의 쓰이지 않는 구형 부품이라 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비슷한 사양의 부품을 개조해서 쓰거나 정 안 되면 내가 직접 하나 만들어야 할지도 모르겠소. 그의 말에 젊은 엔지니어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최첨단 제트기의 핵심 부품을 새로 설계하거나 단종된 부품을 직접 만들겠다니 그것은 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한서연은 그의 말에 아무런 토도 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강대호의 비범한 능력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선생님 필요하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릴 것 같으십니까? 글쎄, 밤낮 없이 매달리면 사나흘 정도면 되지 않겠소. 강대호가 무심한 듯 대답했지만 그의 눈에는 자신감이 넘치고 있었다. 그날부터 강대호는 경납고에 딸린 작은 연구실에서 밤샘 작업을 시작했다. 그는 낡은 제도판 위에 새로운 회로를 설계했고 공작 기계를 다루며 필요한 부품을 직접 깎고 다듬었다. 젊은 엔지니어 몇몇이 그의 조수로 자원하여 그의 작업을 도왔는데 그들은 강대호의 정교한 송이술과 기계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에 연신 감탄사를 터뜨렸다. 그들은 학교나 교과서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기술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석 엔지니어 최민준 역시 처음에 오만함을 버리고 겸허한 자세로 강대호의 지시에 따랐다. 그는 이 늙은 정비공에게서 자신이 평생을 바쳐도 얻지 못할 어떤 경지를 느끼고 있었다. 한서연은 매일 경납고를 찾아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그녀는 강대호가 지친 기색으로 작업에 몰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동시에 그의 열정과 헌신의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그에게 최고의 식사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려 했지만 그는 손사래를 치며 작업에만 집중했다. 그에게는 지금 이 순간 거대한 기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인 듯했다. 마침내 약속한 사흘째 되는 날 밤이 되었다. 강대호는 자신이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 새로운 회로 기판과 개조된 변환기를 G기의 규칙 잔천대 심장부에 조심스럽게 장착했다. 그의 임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작업복은 온통 기름과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소. 강대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말에 경납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한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고 엔지니어들은 숨을 죽인 채 강대호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다. 강대호는 조종석으로 올라가 몇 가지 계기판을 조작했다. 그리고는 관제탑과 짧은 교신을 나눈 후 마침내 엔진 시동 버튼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의 손가락이 버튼에 닿는 그 짧은 순간이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자,
한번 해봅시다. 그가 버튼을 눌렀다. 처음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경납고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한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설마 실패한 것인가? 그때였다. 아주 미세한 기계음과 함께 제트기 내부에서 낮은 진동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곧이어 엔진에서 쉭쉭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점차 그 소리가 커지며 육중한 터빈이 회전하는 굉음으로 바뀌어갔다. 처음에는 약간의 불안정한 소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듯했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엔진은 점차 안정적인 리듬을 되찾으며 마침내 하늘을 뒤흔들 듯한 강력하고 우렁찬 포효를 토해내기 시작했다. 와,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경납고 하는 순식간에 환호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엔지니어들은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고 한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기쁨과 안도, 그리고 강대호에 대한 무한한 감사함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다. 강대호는 조종석에서 내려와 땀과 기름으로 얼룩진 얼굴을 작업복 소매로 훔쳤다. 그의 얼굴에는 아주 옅지만 분명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는 마치 오랜 전쟁에서 승리한 노장처럼 조용히 자신의 작품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길 아래 차갑게 식어버렸던 강철의 심장은 다시 한번 뜨겁게 고동치기 시작한 것이었다. 글로벌 윙 G5000은 마침내 그 위용을 되찾고 푸른 창공을 향해 비상할 준비를 마친 것이었다. 글로벌 윙 G9000의 엔진이 완벽하게 살아나 힘찬 포효를 내뿜자 경납고와는 한동안 열광적인 환호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젊은 엔지니어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했고 몇몇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엔진 회전계를 바라보았다. 모든 계기판의 수치는 정상을 가리키고 있었고 파일럿은 관제탑과의 교신을 통해 비행 시스템 전체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것은 그야말로 기적이었다. 지난 사흘간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매달려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이 낡은 작업복 차림에 늙은 정비공이 단 사흘 만에, 그것도 거의 혼자 힘으로 해결해낸 것이었다. 한서연 대표는 주체할 수 없는 감격에 휩싸여 강대회에게 달려갔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그녀는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다. 그녀는 강대호의 기름때에 묻은 손을 두 손으로 부여잡고 연신 고개를 숙였다. 강대호는 여전히 무덤덤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입계는 아주 희미한 거의 알아차리기 힘든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저 자신의 소매로 이마의 땀을 훔치며 낮게 말했다.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기계라는 건 원래 정직한 법이라 제대로만 다뤄주면 반드시 보답을 하는 법이지요. 그의 겸손한 말에 한서연은 더욱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녀는 이 노인의 비범한 능력뿐만 아니라 그의 소박하고 진실된 인품에도 존경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엄청난 은혜를 어떻게든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선생님, 우선 급한 대로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성의입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비서실장이 그녀의 눈짓을 받고 두툼한 현금 봉투를 강대회에게 정중히 내밀었다. 그 안에는 어지간한 중소기업 사장의 연봉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가 들어있을 터였다. 하지만 강대호는 손을 저으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대표님, 저는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기술료 외에는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돈 때문에 이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단호함에 한서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그의 진심을 깨닫고 더욱 큰 존경심을 느꼈다. 그녀는 이 노인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에게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 그의 잊혀진 열정과 능력을 다시 한번 세상에 펼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했다. 한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어떤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비서실장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는 다시 강대호를 향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선생님, 그렇다면 저희 회사에서 선생님의 기술과 지혜를 마음껏 펼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저희의 간절한 부탁이자 제안입니다. 강대호는 의아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서연은 말을 이었다. 저희 넥서스 테크 산하에 강대호 항공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싶습니다. 연구소의 소장으로 선생님을 모시고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연구와 개발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곳에서 G9000과 같은 특수 기종의 유지보수 및 개량 연구를 총괄해 주시고 동시에 선생님의 그 귀한 기술과 장인 정신을 젊은 후학들에게 전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녀의 제안은 파격적이었다. 단순히 한 명의 기술자를 고용하는 수준을 넘어 그의 이름을 건 연구소를 설립하고 그의 모든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강대회에게 잊혀졌던 명예와 자부심을 되찾아주고 그의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최상의 예우였다.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모든 인력과 장비, 그리고 예산은 저희 회사에서 책임지겠습니다. 또한 선생님께는 저희 회사 최고 기술 고문 대우와 함께 선생님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강대호는 한서연의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는 마치 아주 먼 곳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처럼 멍한 표정이었다. 수십 년 동안 세상으로부터 잊혀진 채 낡은 정비소 구석에서 고물이나 만지작거리던 자신에게 이런 엄청난 제안이 들어오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제가 그런 큰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불확실함과 함께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과 기대감이 뒤섞인 떨림이었다. 선생님께서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십니다. 한서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의 기술과 지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저희는 그 자산이 이대로 역사 속에 묻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부디 저희의 제안을 받아주셔서 선생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다시 한번 세상에 펼쳐주십시오.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과 간절한 목소리는 강대호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천천히 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기름때 묻은 거친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 손으로 그는 수많은 기계에 생명을 불어넣었고 한때는 창공의 안전을 책임졌었다. 하지만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했고 그의 손은 점점 더 녹슨 고철만을 만지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손에 다시 한번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었다. 주변에 있던 젊은 엔지니어들은 숨을 죽인 채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강대회에 대한 의심이나 경멸이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경외심과 존경심,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부러움마저 서려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도 도달하지 못할지도 모르는 어떤 경지를 이 늙은 정비공에게서 목격했기 때문이었다. 강대호는 한참 동안이나 침묵을 지켰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상념들이 스쳐 지나갔다. 잊고 지냈던 젊은 날의 열정 좌절과 회한으로 얼룩졌던 지난 세월, 그리고 지금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기회. 그는 과연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 받아들여도 되는 것일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한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간절했고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 눈빛 속에서 자신을 향한 깊은 신뢰를 읽을 수 있었다.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누군가가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 준다는 그 벅찬 감동이었다. 마침내 그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의 뜻이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의 대답에 한서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다시 한번 강대호의 손을 잡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경납고 안에는 다시 한번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번에는 강대호를 향한 진심 어린 종영과 축하의 박수였다. 강대호의 녹슬었던 날개가 마침내 다시 한번 푸른 하늘을 향해 펼쳐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인생에 찾아온 두 번째 기회,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 그는 또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것인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새로운 항로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인천국제공항 한쪽에 자리 잡은 강대호 항공기술연구소는 이제 대한민국 항공정비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 중 하나가 되어 있었다. 한서연 대표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연구소는 최첨단 설비와 함께 강대호의 오랜 경험과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독특한 공간으로 꾸며졌다. 그곳은 단순히 기계를 수리하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이 연구되고 잊혀가는 장인 정신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살아있는 배움의 터전이었다. 강대호 소장은 더 이상 희망동의 낡은 정비소에서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고독하게 고무를 만지작거리던 늙은이가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소박하고 과묵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과거의 공허함 대신 자신감과 열정이 넘실거렸다. 그는 매일 아침 연구소로 출근하여 전국에서 모여든 젊고 유능한 엔지니어들과 함께 새로운 도전에 맞섰다. 때로는 밤늦도록 이어지는 토론과 실험 속에서 그의 잊혀졌던 천재성은 다시 한번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의 가장 큰 보람 중 하나는 젊은 후학들을 양성하는 일이었다. 그의 밑에서 기술을 배우기 위해 찾아온 젊은이들은 처음에는 그의 구식 방식과 엄격함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곧 그의 깊이 있는 지식과 기계를 대하는 진심 어린 태도에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 강대호는 그들에게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기계에도 영혼이 있으며 정비는 그 영혼과의 교감이라는 자신의 철학을 심어주려 노력했다. 그의 가르침을 받은 젊은 엔지니어들은 강대호 사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업계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다. 한서연 대표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종종 연구소를 찾아 강대호와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곤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단순한 기술자나 은인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이와 지위를 넘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경하는 동반자이자 때로는 아버지와 딸 같은 따뜻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한서연은 강대호의 연구소가 대한민국 항공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고 강대호 역시 자신에게 이런 기회를 준 한서연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글로벌윙 지구인화실은 그날 이후 단 한 번의 말썽도 없이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특히 아프리카 오지의 아이들에게 긴급 의료품을 수송했던 그 비행은 강대호에게도 큰 의미로 남아 있었다. 자신의 손길이 닿은 기계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데 쓰였다는 사실은 그에게 돈이나 명예보다 더 큰 자부심과 보람을 안겨주었다. 연구소 한쪽 벽에는 강대호가 직접 복원한 오래된 전투기 엔진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것은 그가 젊은 시절 공군에서 처음으로 정비했던 기종의 엔진이었다. 그는 가끔 그 엔진 앞에 서서 깊은 상념에 잠기곤 했다. 그의 인생은 마치 이 낡은 엔진처럼 한때는 녹슬고 버려진 듯 보였지만 결국에는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 다시 한번 그 가치를 인정받고 뜨겁게 타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어느 늦은 오후 강대호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젊은 엔지니어들과 함께 새로운 항공기 엔진의 설계도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지적인 호기심과 문제 해결의 즐거움이 더 크게 어려 있었다. 토론이 잠시 멈춘 사이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활주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수많은 비행기들이 굉음을 내며 이착륙하고 있었다. 한때 그에게는 그저 멀고 아득하게만 느껴졌던 풍경이었다. 그는 문득 한서연이 처음 자신을 찾아왔던 날을 떠올렸다. 절망과 희망이 교차했던 그 순간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던 그녀의 파격적인 제안. 만약 그때 자신이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어둠 속으로 숨어버렸다면 지금의 자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는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절망은 외부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리고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있더라도 아주 작은 불씨 하나만 남아있다면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다는 희망을. 그의 시선이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로 향했다. 액자 속에는 한서연 대표와 연구소 직원들, 그리고 그가 아끼는 젊은 제자들이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담겨 있었다. 사진 옆에는 그가 처음 한서연의 지국추만을 수리했을 때 사용했던 낡은 스패너 하나가 소중하게 놓여 있었다. 그것은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상징과도 같은 물건이었다. 강대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녹슬었던 날개는 이제 완벽하게 부활했고 그 날개는 더 이상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의 열정과 지혜는 이제 수많은 젊은 날개들로 이어져 더 넓고 푸른 창공을 향해 함께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그의 전설은 그렇게 새로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의 인생 후반전에 찾아온 이 믿을 수 없는 봄날은 그가 세상에 베풀었던 작은 선의와 평생을 바쳐 연마해온 장인 정신에 대한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보답이었다.